오늘 읽을 책은 샬롯의 거미줄입니다. 우정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아요. 샬롯의 거미줄. 이 책은 원작 소설 샬롯의 거미줄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그림으로 엮은 것입니다. 케이트 이건 엮음, 김세실 옮김, 엘윈 브룩스 화이트 원작, 시공 주니어. 어느 따스한 봄날 밤, 펀 에러블은 폭풍우 소리에 놀라 잠을 깼습니다. 창밖에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헛간에 누가 있나 봐요. 펀은 벌떡 일어나 비옷을 걸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헛간에서는 펀의 아빠 에러블 씨가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 10마리는 아주 건강했지만 한 마리는 아주 작고 약했지요. 그 새끼 돼지가 젖을 찾아 버둥거리는 걸 지켜보던 에러블 씨는 한숨을 쉬며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펀이 아빠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어쩌시려고요?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였지요. 설마 죽이려는 건 아니죠?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구나. 넌 그만 가서 자거라. 작게 태어난 게 죄예요? 나도 작게 태어났으면 죽였겠네요? 펀이 외쳤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어미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할 거야. 에러블 씨는 차근히 일러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키울게요. 펀은 새끼 돼지를 아빠 팔에서 낚아채 꼭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돌봐줄게. 펀은 그날 밤 새끼 돼지를 침대에 재우고 날이 밝자 젖병을 물렸습니다. 펀과 새끼 돼지는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펀은 새끼 돼지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유모차에도 태우고 심지어 몰래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펀은 새끼 돼지에게 윌버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에이브리는 그런 펀을 짓궂게 놀렸습니다. 하지만 에러블 씨 부부는 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지요. 윌버의 몸집이 커지기 전까지는요. 윌버는 더 이상 새끼 돼지가 아니야. 에러블 씨가 펀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만 이제 그만 윌버를 내다 팔 때가 된 것 같구나. 펀의 입술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싫어요.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한걸요. 하는 수 없이 펀의 엄마는 딸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지요. 윌버를 이웃에 있는 주커만 농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커만 농장의 주인은 펀의 외삼촌인 호머 주커만 씨였습니다. 펀은 윌버를 안고 주커만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윌버. 펀이 윌버를 달랬습니다. 곧 친구들이 생길 거고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거야. 나도 날마다 놀러 올게. 하지만 윌버의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펀이 학교에 가려고 버스에 오르자 윌버가 뒤쫓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가 도망친다! 농장의 동물들이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탈출이라니 참 오랜만에 보는 일이거든요. 주커만 씨와 일꾼 러비는 꿀꿀이 죽으로 윌버를 꿰어 헛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꿀꿀이 죽은 맛있었지만 윌버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지요. 윌버는 다른 동물들이 말을 걸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헛간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말 아이크는 윌버를 무시했어요. 젖소 2마리는 늘 저희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지요. 윌버는 머리 꼭대기에 난 털을 보고 두 젖소를 구별했습니다. 하얀 털은 배씨, 검은 털은 빛이에요. 양떼들은 대장인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거시와 골리는 둥지 근처를 떠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 걸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윌버는 우리가 열린 틈을 타 헛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윌버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진흙탕에 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이거 진짜 재미있는데 우리 같이 놀아요. 윌버가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윌버와 놀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런 윌버가 불쌍했는지 드디어 거위들이 입을 열고 농장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위들이 말하는 농장 생활은 펀의 말처럼 근사하지 않았어요. 아이크의 콧김은 페인트도 벗길 수 있어. 골리가 비밀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양떼들은 멍청해. 아무 생각이 없지. 거시도 거들었지요. 쟤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나뭇잎을 쫓아가다 그게 절벽으로 떨어지면 같이 뛰어내릴걸? 그리고 저 젖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누굴 헐뜯는 것뿐이지. 그래도 모두 친구잖아요. 그렇죠? 윌버가 물었습니다. 골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린 여기서 함께 사니까. 윌버는 단지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윌버가 바라는 그런 친구는요. 하지만 거위들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윌버는 정말로 간절히 친구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버는 쥐 한 마리가 여물통에서 가장 맛 좋은 점심거리를 야금야금 빼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기 나랑 놀래요? 윌버가 물었습니다. 물어본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요. 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쳐다보더니 대꾸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 보시다시피 난 지금 노는 게 아니야. 그러고는 자신이 하는 일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 보였어요. 나는 먹고 갈고 훔치고 숨어버리지. 그게 나야. 쥐는 썩은 음식을 윌버 여물통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깐 이야기라도 나누면 안 될까요? 윌버가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 먹고 갈고 훔치고 숨어버린다. 이야기는 내가 할 일이 없는걸? 그 쥐의 이름은 템플턴이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조금도 다정하지 않았지요. 오로지 음식, 그것도 윌버의 먹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펀이 자주 찾아오기는 했지만 윌버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윌버는 날마다 잠들기 전에 동물들에게 일일이 잘 자요 하고 인사했어요. 누군가 받아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것조차 성가신지 잘 자라고 말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앞으로도 매일 밤 그럴 생각은 아니겠지? 도대체 집중할 수가 없군. 윌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자 똑같은 목소리가 말했어요. 잘 자, 내일 얘기하자. 윌버는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평선 위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자 윌버가 외쳤습니다. 어젯밤 내게 친절하게 말 걸었던 친구가 누군지 좀 나와 볼래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대꾸했어요. 날 찾고 있니? 윌버의 코앞에서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것이 흔들거렸습니다. 바로 커다란 회색 거미였습니다. 거미가 말했습니다. 문안이요. 윌버가 더듬거렸지요. 문이 어쨌다고요?
그러자 거미가 설명해 줍니다. 문화는 안녕보다 더 품위 있는 인사말이지. 거미의 이름은 샬롯이었고 윌버만큼이나 헛간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샬롯을 본 베시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서 내 자리로 돌아가. 거미들은 제 새끼를 먹는다지? 비씨가 한마디 합니다. 호리호리한 다리 8개? 무시무시한 독? 으아! 거시도 끼어들었지요. 거미라고? 아이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리 못 오게 해. 절대 못 오게 해. 아이크는 샬롯을 무서워했고 나머지 동물들은 되도록 샬롯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윌버는 샬롯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지요. 윌버는 샬롯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어요. 그 해 봄, 샬롯은 윌버가 농장 생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농장 생활은 더 이상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신비한 일들로 가득했으니까요. 날은 점점 더 따뜻하고 길어졌으며 어린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게 새롭게만 보였습니다. 거시의 알에서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윌버는 정말 감격했지요. 그 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윌버는 무엇이든 펀과 함께 했습니다. 윌버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브리가 샬롯을 보았습니다. 에이브리가 샬롯을 병에 담아 가려는 순간 윌버가 에이브리를 넘어뜨렸어요. 넘어지던 에이브리가 한쪽 발로 템플턴의 굴 가운데를 밟았습니다. 거기에는 템플턴이 아끼고 아끼는 썩은 거위알이 있었지요. 알이 깨지자 지독한 냄새가 퍼졌어요. 동물들이 모두 불평을 해댔습니다. 샬롯만 빼고요. 샬롯은 자신을 구해준 윌버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참 별일이야, 그렇지? 템플턴이 샬롯에게 물었습니다. 윌버는 널 살려주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윌버를 살려두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윌버가 물었습니다. 내가 연기를 마시는 날이지. 템플턴이 말했지요. 연기라고요? 윌버가 되묻습니다. 템플턴은 다른 동물들이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 쥐가 가장 정직한 동물이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이라니깐. 윌버에게 그 끔찍한 진실을 알려줄 이는 샬롯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봄 돼지를 잡아 훈제 햄과 베이컨으로 만든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윌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윌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눈 오는 것도 보고 싶다고요. 샬롯은 윌버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이 더러운 헛간에서 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신선한 공기 같은 존재야. 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내가 널 구해줄게. 어떻게요? 윌버가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난 내가 약속했고 난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 없어. 그러니 날 믿고 그만 가서 자렴. 윌버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따랐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샬롯은 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방적 돌기에서 은빛 거미줄을 뽑아 8개의 다리로 마치 춤을 추듯 새로운 거미집을 짠 것입니다. 다음 날 샬롯의 거미줄이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샬롯은 거미줄 한가운데에 글자를 짜 넣었지요. 멋진 돼지라고. 꿀꿀이 죽을 들고 헛간에 들어온 러비는 양동이를 떨어뜨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러비는 주인집으로 달려가 주컴한 부인에게 자기가 본 걸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헛간 구석에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튼 직접 가서 보셔야 해요. 도대체 어떻게 거미줄에 글자가 생겼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걸 보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샬롯의 거미줄은 윌버에게 자신감을 주었지요. 윌버는 농장에서 전에 없던 존중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윌버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윌버가 특별하다는 것을 모두들 기억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샬롯은 동물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구도 거미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샬롯은 개의치 않았어요. 윌버의 목숨이 위험해. 윌버에게 일어날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동물들 중 누가 윌버 다음으로 연기 자욱한 훈제실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은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샬롯은 지금 당장 거미줄에 짜 넣을 다른 글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거시가 중얼거렸지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는 어떨까? 거미줄에는 훌륭해요라는 글자를 3번씩 쓸 수는 없지만 그것 말고는 완벽했습니다. 또다시 거미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컴한 농장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고 연필과 사진기까지 들고 왔어요. 윌버는 거미줄 아래에 당당하게 서서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윌버가 자랑스러웠지요. 멋져, 인정할 수밖에 없군. 골리가 윌버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잘생겼어. 비씨도 똑같이 생각했고요. 아주 똑똑해 보여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사무엘까지 윌버를 칭찬했어요. 주커만 씨는 손님들에게 딸기와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이번 일로 농장은 큰 돈을 벌었지요. 주커만 씨는 윌버에게 깨끗한 지프로 만든 새 잠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자가 새겨진 거미줄을 보고 신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거미가 그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에러블 부인은 혹시 펀이 그 일과 관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또 펀이 동물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걱정했습니다. 펀과 동물들은 샬롯의 거미줄이 윌버의 목숨을 구해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 여름은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었지요. 주커만 씨는 겨울 채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윌버와 펀은 우연히 주커만 씨가 러비에게 훈제실을 고치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샬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커만 씨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때 쓸 햄이 필요한가 봐요. 다시 동물회의가 열렸을 때 윌버는 몹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샬롯이 새로운 글자를 찾고 있었지만 윌버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겨우 생각해낸 거라고는 잘 웃는 분홍빛 같은 글자들 뿐이었습니다. 샬롯이 한마디 했지요. 윌버, 글자는 힘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결과에 맞게 아주 신중히 골라야 해. 샬롯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으며 윌버를 구하겠다는 의지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윌버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딱 한 친구만 빼고요. 그 쥐가 끌고 다니는 쓰레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걸 봤어.
거시가 말했습니다. 글자가 아주 많이 있었어. 하지만 템플턴은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 싫어, 하기 싫어. 내가 왜 그 멋진 돼지를 살리려고 그딴 일을 해? 너희들이 그 고기 덩어리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러나 윌버가 없으면 더 이상 맛있는 먹이도 없다는 샬롯의 한마디에 템플턴은 순식간에 마음을 바꿨지요. 템플턴은 기꺼이 돕기 시작했어요. 템플턴은 헌 신문 더미를 샅샅이 뒤져 찢어진 종이 조각을 물고 왔습니다. 템플턴이 찾아온 글자는 샬롯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샬롯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미줄 짜는 일이 쉽기만 했는데 지금은 한자 한자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거미줄을 다 짰을 무렵 샬롯은 완전히 지쳐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샬롯은 최선을 다했어요. 서늘한 가을 아침, 샬롯의 거미줄에는 눈부셔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아래 누워 잠든 행복한 돼지에게 꼭 맞는 말이었지요. 샬롯의 새 거미줄을 본 주커만 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생각을 귀뜸해 준 건 펀이었지요. 주커만 씨가 농장에 몰려온 구경꾼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미줄이 더 잘 말해주고 있네요. 이 돼지는 멋지고 훌륭하고 눈부십니다. 그래서 저는 윌버를 농축산물 품평회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주커만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품평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윌버가 1등을 한다면 혼재실로 보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들었어? 들었어? 거시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윌버를 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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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냈어! 동물들은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했습니다. 물론 샬롯과 윌버도요. 그리고 주커만 씨가 품평회에서 1등을 한 돼지를 죽이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윌버가 헛간에서 갓 태어났을 때가 아주 오래전 일인 것만 같습니다. 동물들이 그랬듯이 이제 사람들이 윌버를 돕고 있지요. 러비는 윌버를 살찌우기 위해 더 많은 꿀꿀이죽을 주고 주커만 부인은 우유 목욕까지 시켜줬으니까요. 모두들 윌버가 1등을 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윌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품평회에 가본 적 있어요? 윌버가 불안한 마음으로 샬롯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돌아오면 거기서 본 것들을 얘기해 주렴? 윌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랑 같이 갈 거잖아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안 돼. 샬롯이 말했어요. 난 다른 할 일이 있어.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란다. 그렇지만 샬롯 없이 가고 싶지 않아요. 윌버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윌버. 샬롯이 윌버를 달랬지요. 윌버는 샬롯을 믿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샬롯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윌버가 품평의 장으로 떠나기 직전 윌버가 우승하지 못하면 주커만 씨는 윌버를 다른 돼지들과 똑같이 대할 거라는 사실을 샬롯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눈이 내리기 전에 샬롯의 친구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샬롯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샬롯은 있는 힘을 다해 윌버가 실려있는 나무 상자로 기어갔습니다. 템플턴! 샬롯이 불렀습니다.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글자를 더 찾아야 해.
진짜 멋진 걸로. 그러자 템플턴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걸? 글자 배달 서비스는 이제 문 닫았거든. 쥐들을 위한 글자가 필요할 때 다시 와. 샬롯은 말싸움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템플턴을 설득할 방법은 잘 알고 있었지요. 전에는 샬롯을 피하기만 했던 다른 동물들도 지금은 샬롯 편입니다. 윌버를 도우며 모두들 한마음이 된 거예요. 난 품평회에 가본 적이 있지? 베시가 말했습니다. 기름에 쩐 음식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어. 비씨도 거들었습니다. 오, 엄청나지, 엄청나, 거시가 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팝콘, 곰팡이 핀 치즈, 반쯤 먹다 버린 샌드위치, 달짝지근한 막대 사탕. 텀플턴은 더 들을 필요도 없었지요. 러비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재빨리 상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품평회장은 정말이지 굉장했습니다. 평범했던 땅 위에 일주일 동안 떠들썩한 마을이 생기고 그곳에는 즐거운 사람들이 가득하며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낮 없이 환하게 빛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고 어른들을 위한 게임,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아이스크림, 막대 사탕도 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신나는 음악 소리에 귀 기울이며 윌버는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커만 씨 가족과 에러블 씨 가족은 윌버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윌버는 몸집도 크고 튼튼하며 게다가 유명하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윌버는 바로 옆 우리의 자신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튼튼한 엉클씨라는 돼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엉클씨를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도, 그리고 엉클씨에게 지면 어떻게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윌버의 눈에 펀이 한 소년과 대관람차를 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펀의 엄마는 딸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바랐는데 잘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펀은 윌버하고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윌버 곁에 있어 주었고 지금 윌버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윌버는 늘 펀에게 감사할 겁니다. 꺼져버릴 뻔한 생명을 구해준 게 바로 펀이니까요. 고맙게도 윌버 곁에는 샬롯이 있었습니다. 템플턴은 온종일 헤매고 다닌 끝에 새로운 글자를 찾아왔습니다. 윌버가 물었지요. 그거 좋은 말이에요? 샬롯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은 것 이상이지 아주 훌륭해. 샬롯이 부드럽게 자장가를 불러주자 윌버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윌버의 생명은 온전히 샬롯에게 달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멋진 거미줄이 윌버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겸손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윌버는 자신이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저 말이 맞을까요? 윌버가 샬롯에게 물었어요. 나에 대해 썼던 말들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샬롯이 윌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게 아주 꼭 맞는 말인걸? humble, 우리말로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윌버는 샬롯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샬롯은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윌버는 그제야 둥글고 하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솜사탕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지요. 그게 바로 샬롯이 말한 다른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샬롯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그란 주머니 안에는 샬롯의 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봄이 되면 514마리의 새끼 거미들이 태어난대요. 윌버는 벌써부터 새끼 거미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쁜 소식이 윌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등에게 주는 파란 리본이 엉클씨의 우리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미처 거미줄을 보지 못한 채 심사를 마친 겁니다. 처음으로 샬롯의 거미줄이 마법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결국 윌버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주커만 농장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곳에도 오래 머무를 수는 없을 겁니다. 윌버뿐 아니라 모두들 슬픔을 참기 힘들었어요. 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승할 수 있었는데 안 그래? 주커만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하고는 러비에게 일렀습니다. 가서 트럭을 몰고 와 윌버를 집으로 데려가자. 그런데 막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끝마쳤을 때 구경꾼들이 기적의 거미줄을 보았습니다. 곧 품평의 측에서는 올해 상을 받아야 할 돼지가 한 마리 더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오후 주커만 씨와 윌버에게 특별 상을 주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지요. 상금 $100와 함께 감탄과 감사의 표시로 이 멋진 메달을 드립니다. 윌버는 목에 건 메달이 무겁긴 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이제 헛간으로 돌아가 더 많은 봄과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샬롯 덕분입니다. 윌버는 그토록 바라던 모든 걸 얻었습니다. 좋은 친구들, 행복한 집,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 집으로 돌아간다니 정말 즐겁죠? 윌버가 기쁨에 젖어 샬롯에게 물었어요. 다른 동물들에게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려주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요. 결국 모두가 함께 이룬 승리이니까요. 그런데 샬롯의 목소리가 작고 여렸습니다. 윌버, 나는 헛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난 점점 약해지고 있어. 윌버는 샬롯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샬롯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무 상자를 기어 올라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윌버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여기서 죽지 마요. 샬롯은 윌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주었어요. 윌버도 샬롯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샬롯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윌버, 난 죽을 거야. 샬롯이 힘없이 말했어요. 샬롯은 윌버에게 많은 세상 일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자연의 섭리였지요. 비록 샬롯은 떠나가지만 윌버는 샬롯에 대한 기억과 모든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난 그냥 샬롯 없이 산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윌버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샬롯이 웃으며 속삭였어요. 윌버, 넌 이미 많은 일을 해주었어. 나를 내 친구로 받아줬잖아. 그리고 헛간에서 거미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었잖아. 내 거미줄은 기적이 아니야. 난 그저 내가 본 걸 썼을 뿐이야. 기적은 바로 너야. 곧 주커만 씨의 트럭이 덜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떠날 시간입니다. 윌버는 템플턴에게 샬롯의 알주머니를 떼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템플턴이 알주머니를 떨어뜨려 주자
윌버는 그걸 조심스레 입에 물고 나무 상자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러비가 나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샬롯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윌버, 안녕. 윌버는 트럭이 모퉁이를 돌고 품평의 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샬롯을 바라보았습니다. 입 안에 있는 알주머니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다시는 샬롯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픈 눈물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샬롯 없는 윌버의 삶은 빈 껍데기와 같을 겁니다. 윌버가 얻은 모든 것은 샬롯이 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윌버는 빛나는 메달을 목에 걸고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축하해 주려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헛간 친구들은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요. 윌버는 너덜너덜 찢어진 채 남아있는 샬롯의 마지막 거미줄을 보고 밀려오는 아픔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해 크리스마스에 봄 돼지 윌버는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윌버가 쏙 내민 혀 위로 눈송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샬롯이 만들어준 또 다른 기적이었지요. 윌버는 기쁨과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윌버는 샬롯이 자신을 돌봐 주었듯 샬롯이 남긴 514마리의 새끼들을 돌볼 거예요. 헛간의 모든 동물들이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윌버와 헛간의 동물들은 번갈아가며 샬롯의 알주머니를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봄날 알주머니가 터졌어요. 윌버는 새끼 거미들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새끼 거미들이 울타리 위에 늘어서더니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안녕, 안녕. 새끼 거미들이 한마디씩 외쳤습니다. 윌버는 너무 슬펐어요. 샬롯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거미들이 사는 섭리라고 말했겠지만 윌버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윌버는 새끼 거미들에게 샬롯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샬롯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윌버는 사랑하는 친구를 또다시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샬롯이 살았던 문간 꼭대기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안이요. 다행히도 새끼 거미 3마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윌버가 샬롯의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거긴 바로 너희 어머니가 살았던 소중한 곳이란다. 너희 어머니는 고귀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내 진정한 친구였지. 난 너희 어머니를 영원히 기억할 거란다. 그러니 딸인 너희들에게도 나의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다. 작고 연약하게 태어난 봄 돼지, 친구 하나 없던 봄 돼지가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윌버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회색 거미의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남다른 재주를 말입니다. 진실한 친구이면서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샬롯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